19일 주요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섹터가 있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주요 섹터를 요 두 가지 정도 한번 공부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국내 시장 내 국내 주식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은 뭐 예를 들면 뭐 윙이푸드라든지 헝성그룹이라든지 뭐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10분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후장에 되면서 이게 이런 중국 기업이 국내 주식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많이 빠졌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윙이푸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요. 근데 왜 금일 이제 이런 중국 기업이 많이 올랐냐 하면 미주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G20 정상회담이 현재 6월 28일에서 29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까지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G20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한 며칠 전까지는 아직은 재료가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주요 섹터, 한마디로 국내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흐름을 한 번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그 G20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시작 전까지 매매 방향을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뭐 이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장에 굉장히 힘없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단발성으로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런 국내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요 단발성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요 G20 정상회담 전까지, 시작 전까지 약간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지는 한 번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 섹터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이고요. 차트도 이게 우상향으로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 지금 위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기 한번 지금 눌렀다가 다시 상승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반도체 지수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앞서서 일단 국내 주식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오늘 많이 움직였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주식 종목 봉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 이게 뭐 FN S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봉 자체가 힘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주요 섹터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해보면 뭐 항상 매일매일 그날의 주요 섹터는 바뀝니다. 사실 움직이는 섹터가 매일 바뀌는데, 하지만 뭐 일주일이든 뭐 2, 3일이든 그 섹터는 순환 매식으로 다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항상 모니터링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하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급등한 이유도 있지만은 국내 주식의 종목, 개별 종목의 그 차트를 봤을 때도 힘있게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FNS텍
그 차트를 봤을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요 주요 섹터는 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과 반도체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요 섹터에 앞서서 공부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4종목, 오늘 한 4종목 정도 모아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토니모리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화장품주로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근래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 이렇게 많이 한 30% 정도 급등해 많이 올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면세점 및 신채널 외형 확대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 기업이 판매망을 넓혀가겠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차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겠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 그림은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니모리 주식은요. 근데 근래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외형 확대라는 제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종목을 뭐 매수를 안 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면 괜찮은지 이런 차트를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수를 하라 안 하라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한번 이 차트를 느껴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물대도 사실 여기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이렇게 있고 근래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부딪혔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바로 주식이 올라가면 좋죠. 물론 여기서 올라가서 예를 들면 요때 뭐 매수하셨다고 하신다면 뭐 가지고 주식이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수익을 바로 볼 수 있겠지만 뭐 매물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좀 위험한 위치이지 않겠나 싶어요. 자, 여기에 자료에 제가 정리를 해놓았듯이, 자, 토니모리, 뭐, 차트 포인트는 뭐, 수급과 재료는 좋으나, 자, 보세요. 자, 수급과 재료는 지금 좋습니다. 자, 수급과 뭐, 재료는 말하기에는 조금, 한마디로 허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가 이 구름대 위에서 약간 지지하는 거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지해줬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뭐 좀 더 내려왔다가 고를 팠다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가면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바로 매수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돈의 모니를 들고 왔는 게 아닙니다. 이 차트를 함께 공부해 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왔는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토니 모리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대강 아시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토니 모리가 근래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 매수 과열 구간이 아닐까. 물론 여기서 약간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갈 수 있는데 좀 매수 과열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근래 테크윙 이 주식이 많이 올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급등을 했죠. 사실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래 많이 좀 눌러줬습니다. 사실 눌러줬고 뭐 오늘 이제 뭐 여러 요소를 봤는데 테크윙이 올랐는 게 뭐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화로 인해서 뭐 주가 뭐 소폭 상승에 따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차트를
그리고 테크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재무는 사실 그렇게 이제 뭐 성장세나 이런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좀 마이너스고 수급도 개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이런 기업 내용을 공부하면 할 때는요.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갈지를 이제 여기서 뭐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지 안 갈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42평 이 장기 2평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장 중간에 요 분봉을 보시게 되면 요 242평 선에서 맞고 한번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저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턴어라운드 가시화로 주가 소폭 상승을 했다라는 뉴스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242평을 요 굵은 검은색 굵은 선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뚫어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만약에 못 뚫으면 주가가 또 내리꽂아 이렇게 좀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락 중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를 뚫어서 올라가면 좋아요. 사실 이 242평을요. 올라가면 좋지만은 이 장기 평입니다. 굉장히 뚫기 힘든 이동평균선이에요. 저항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굉장히 주시하면서 만약에 뚫었을 경우에는 뚫었다가 뚫었는 걸 확실히 보고 그때 눌렀을 때 뭐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든지 그럼 눌렀을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한번 보든지 호재 뉴스는 있으니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 위치에서 뚫지 못하고 꺾였을 때는 이거는 한참 뒤에 주가가 지지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XINC입니다. 근래 XINC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XINC는 이제 그래픽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픽 관련주이기도 한데 요거를 제가 들고 왔는 차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거의 진짜 초급등을 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영상을 보시면 차트로 느껴지실 겁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주가를 쭉 뺀 다음에 지금 이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거 제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경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를 그렸을 때, 만들었을 때, 특히 올라가는 과정에 윗꼬리를 만드는 걸 이게 간혹 있더라고요. 재차 상승하든지 뭐 주가가 제대로 다시 뭐 처음으로 상승하는 구간의 종목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 윗꼬리를 달면서 개미를 털어내더라고요.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상승 초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트를 만들어낸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한마디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급등을 주면서 개미를 털어내요. 자, 실질적으로 이때 얼만큼 올랐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26%라 올라요. 사실 26% 정도 주게 되면 일반 개미들은 이거 먹고 나옵니다. 단발적으로요. 나오고 뭐 종가는 10%에서 마감을 했지만 나오고 지금 자, 수요일장 같은 경우는 자, 밑꼬리 달면서 끌어올렸잖아요. 장중에. 맞죠? 밑꼬리 달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느껴지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급등을 했다가 아직 한마디로 주포나 뭐 세력들의 물량이 소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거래량을 봐도 아직 비등비등하고 한마디로 뭐 완전 이
몇 배의 거래량이 아직 터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남아 있지 않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라도 오를 힘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나는 자리가 아닌가, 요 지점이 한마디로 요 지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걸 매수하라, 절대적으로 이걸 매수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저는 이 차트를 공부하는데 오늘 이 종목이 유난히 좀 보이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주가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경우의 수를 항상 50대 50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뭐 한 2,000원 정도 선까지는 1차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는 않겠나 싶고, 뭐 2차적으로 오르면 뭐 한 2,200원 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차트는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 여력은 있지만 항상 주식은 여기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건 가정하고요. 근데 힘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끼와 힘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엑사인시를 세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자,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자, 대형주이고요. 그리고 앞에 종목은 뭐 중소형주만 제가 달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꼭 중소형주, 급등주만 본다기보다는 때로는 주식의 눈의 폭을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주도 봐야 됩니다. 매매하는 법도 봐야 되고,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항상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약간 안목에 있어서 폭이 넓어야지 이것도 다룰 수 있고 저것도 다룰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급등주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대형주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대형주는 움직이는지 보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호텔신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호텔신라 그때 제가 22평 뭐 이렇게 디딜라고 하는데 뭐 여기 뭐 뚫는지 안 뚫는지 봐야 되는지 그때 한번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고 뭐 매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물론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걸 올리는 건 제가 공부하고 홀대신라 같은 경우는 그때 받는 이후로는 좀 약간 올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홀대신라가 대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해석을 하면서 느껴보면서 이렇게 보면 어, 확률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신세계도 한번 보면요. 자, 봐보면 물론 뉴스는 뭐 2분기 호실적 전망 이런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 그 좋은 뉴스는 있지만은 좋은 뉴스가 때로는 다가 아니죠. 주식이라는 것은. 자,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자, 차트 포인트를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걸 보시면요. 뭐 장기평 241선에서 살짝 주춤하다가 호재 뉴스와 함께 기관 외국인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음. 이래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저는 장기평은 뚫고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볼 때 항상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합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번 보세요. 자, 주가가 자 M자를 그렸다가 하락형 M자를 그렸다가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하죠. 지지를 해서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올라가는데 제일 걸렸던 게 거의 한 242평이었던 것 같아요. 요 부분요. 여기서 힘에 부딪혀서 주가가 하락했죠. 여기서 하락해서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계가 지금 나쁘지 않는 게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19일 날 외국인 기관 들어가는 양을 보세요. 금액의 양을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 내용은 뭐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더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적으로 말씀입니다. 차트적으로 신세계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 단기적으로 뭐 이걸 접근한다 하면 일단은 뭐 길게 보지 마시고 한번 32만 원 정도 선만 딱 보면 요 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한번 우연찮게 오늘 이렇게 여러 종목 훑어보다가 신세계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 오늘 그러면 총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네 종목 정도 한 이렇게 뭐 공부해 볼 만한 종목으로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라면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공부를 같이 서로 해 나가면서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전문가분들도 때로는 제가 보면 완벽한 분들이 있진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추천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증권에 있어서는요.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각자가 그 부분에 있어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거는 본인의 몫이니까요. 그렇게 이 주식을 공부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리딩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자료가 혹시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업트레이더 유디였습니다.